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저번 시간에 진도는 다 나갔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문제풀이도 꽤 많이 질문을 해서 문제 같이 풀어줬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아서 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제풀이 시간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시험은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3문제인데 난이도는 제 생각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풀이 과정을 해보지 않는다면 절대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꼭 잘 해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먼저 고3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을 아냐 모르냐를 묻는 선을 넘어서 그것을 개념이 기본적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고 그걸 바탕으로 개념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문제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런 문제들에 충분히 숙달이 되어 있어야 잘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풀어드릴 문제는 이제 문제 다 풀어보라고 했죠. 챕터 6에서는 기본 4번, 6번, 그리고 실전 6번, 8번 이렇게 풀어드리고요. 챕터 7에서는 그리고 기본은 질문이 안 들어와서 실전 6, 7, 8번 이렇게 총 7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한 조회수가 한 약 4 정도 되던데 영상 잘 듣고 계신 거 맞겠죠? 자, 그렇게 믿고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아직 안 들었다면 꼭 먼저 풀어보고 수업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기본 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지를 보니까 지금 내집단, 외집단 묻는 문제 같아요. 내집단, 외집단 무엇을 기준으로? 소속감을 기준으로 썸너라는 학자가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마찬가지로 A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을과 달리 A사의 애착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을과 달리 둘 다 소속은 되어 있어요. 둘 다 갑은 A 집단에 소속은 되어 있고 을도 마찬가지로 A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갑은 애착심은 없대요. 근데 을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 을이라는 애는 그럼 애착심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얘는 갑에게 A라는 집단은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애착심은 없는 것. 그냥 내 집단이 아닌 소속 집단입니다. 내 집단이 아니에요. 내 집단이라고 하면은 강한 내 집단 의식, 강한 애착심, 강한 공동체 의식, 소속감, 강한 소속감 이런 걸 느끼고 있어야 되죠. 근데 반면에 을은 소속 집단이기도 하고 강한 애착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풀어볼게요. A사는 갑의 외 집단이다. 아, 여기 밑에까지 풀어야겠다. 아이고. 병은 일단 B라는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질감을 갖고 있대요. 이질감. 그리고 병은 소속되기를 원하는이라고 했으니까 소속은 되어 있지 않나 봐요. 근데 애착심은 있대요. 풀어볼게요. A사는 갑의 외집단이다. 아니죠. 일단은 외집단이 되려면 소속이 안 되어 있음과 동시에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이질감, 경쟁의식 이런 걸 느껴야 외집단이라고 했어요. 아니고 라이벌 의식 이런 거. A사는 을의 내집단이다. 그쵸? 을은 지금 내집단 맞죠? A사.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A사는 병의 내집단이다. 병은 A사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집단이라고 하려면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애착심까지 둘 다 있어야 내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소속이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내집단이라고 할 수 없죠. B. 사는 병의 내집단이다. 소속이 되어 있지만 이질감을 느낀다잖아요. 애착심이나 그런 공동체 의식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고. 그렇다면 왜 집단이냐? 그거 아니죠. 왜냐면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외집단이 되려면 여기 정의했던 것처럼 소속이 안 되어 있어야 되고 이질감이나 경쟁 의식, 라이벌 의식, 적대감 이런 걸 느껴야 외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내집단과 외집단을 그 개념을 구분해주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맞추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이 내집단이랑 외집단이라는 개념을
잘 정확히 아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번. 표는 이익 집단과 회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가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익 집단과 회사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옳은 것은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공식 조직에 해당하나요? 회사는 일단 대표적인 공식 조직이고 이익 집단도 공식 조직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공식 조직이라는 건 목표가 뚜렷하고 어떤 지위와 위계 같은 게 명확하게 있고 체계화되어 있게 조직이 되면은 공식 조직이라고 했죠. 근데 얘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공식적 제재 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익 집단도 공식 조직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같아요. 전인격적 접촉이 중심이 된다. 아니다. 둘 다 부분적, 수단적 접촉이 된다. 전인격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전체적 접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랑 반대말은 그러니까 방금 말한 수단적, 부분적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 수단적, 부분적이라는 말부터 설명을 하자면 얘는 수단이라는 부분에만 만남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은 수단을 위한 거, 수단일 뿐이에요. 어떤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한. 근데 여기 전체적 전인격적이라는 거는 그런 수단이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전체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만남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좋으니까 그런 목적, 특정 이해관계라는 목적에 그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만남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해관계라는 목적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인격에 관한 것에 관심을 두고 만남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고 나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이 집단은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공식 조직이다. 공식 조직은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비공식 조직도 공식 조직이 될 수 없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설명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고 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얘는 회사의 특징이 아니라 이익 집단의 특징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익 집단은 뭐? 자발적 결사체. 자발적 결사체 대표적으로 친목 집단, 시민단체, 이익단체. 얘네가 대표적인 애들이었잖아요. 이익단체나 이익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 의지에 의해 형성이 된다. 얘는 다만의 특징이 아니라 둘 다 여기가 되겠죠. 선택의지. 선택의지에 의해서 결합이 되면은 걔를 이익사회라고 한다고 했어요. 둘 다 신청서 내고 가입하는 그런 이익사회, 선택적 의지에 의해서 가입이 되는 집단이 형성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공통점에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에 실전 6번으로 갈게요. 챕터 6의 실전 6번. 실전 6번. 가에서 다는 각각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의 하나이고 A에서 C는 각각 땡땡 회사 영업팀, 회사 노동조합, 회사 내 독서 동호회 중의 하나이다. 표는 A, C 중 가다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을 모두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사회 집단의 유형들이고 여기 A, B, C는 이 각각의 사례들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사례들이 이 사회 집단의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땡땡 회사 영업팀 얘는 뭘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다 말해볼까요? 공식 조직일까요? 비공식 조직일까요?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 땡땡 회사 내에 있으니까 그 비공식 조직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비공식 조직의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파악하고 가야 돼요. 비공식 조직은 공통된 공식 조직 내에서 그거는 해당이 돼요. 그리고 친밀감을 바탕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이 비공식 조직입니다. 자발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고요. 근데 지금 이 영업팀은 이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냥 영업팀은 그냥 회사라고 보면 돼요. 공식 조직 내의 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비공식 조직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자발적 결사체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땡땡 회사 노동조합이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공식 조직인가? 아니에요. 방금이랑 똑같은 논리로 아닙니다. 공식 조직 내 공식 조직이에요. 얘 친목 도모로 목적으로 형성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이 노조 활동하려고 그런 공식적인 활동을 하려고 체계적으로 활동하려고 설립된 공식 조직이에요.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공식 조직이고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입니다. 노조가 뭐 시민단체 아니에요? 뭐 자발적 결사체 그 뭐 친목집단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노동조합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노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노조들은 삼성 노조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 뭐 현대 노조 회원들을 위해서 그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이익 집단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공식 조직이고 이익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였죠.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비공식 조직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땡땡 회사 내 독서 동호회. 이거 동서된다. 독서 동호회. 회사 내 독서 동호회. 동호회 친목 집단. 그럼 얘는 지금 회사 공식 조직 내에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됐으니까 비공식 조직이죠. 그리고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아직 A, B, C가 뭔지 모르고 가나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해 사회 집단에 유형에 해당되는 얘들은 A, B 두 개가 있고 나에 해당되는 얘는 한 개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가 사회 집단의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는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두 개, 우리 지금 여기 두 개 예시로 나오고 뭐냐? 공식 조직 두 개, 그쵸?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 두 개, 비공식 조직 하나. 그러니까 얘는 일단 하나 나온 거는 지금 비공식 조직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A는 동호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공식 조직 아니면 비공식 조직인데 보니까 A 동호회라 했죠. 동호회는 또 공식 조직 아니에요. 비공식 조직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비공식 조직다. 비공식 조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호회. 근데 동호회는 이 여기 가에도 속하는데 동호회는 공식 조직일 수가 없죠.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발적 결사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되는 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가는 자발적 결사체다. 그리고 나머지 다 공식 조직 하나 남았으니까 얘는 다는 공식 조직.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되는 거 유형 사례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첫 번째는 A에 해당되는 이 동호회고 그럼 B는 뭘까요? B. 남은 자발적 결사체 하나죠. 노동조합. 그래서 지금 A 동호회, B 노동조합, C 남은 거. 예. 남은 건 그 얘밖에 없죠. 영업팀. 그럼 가에 해당되는 거 공식 조직이니까 지금 노동조합이랑 영업팀 이렇게 두 개네요. 두 개. A랑 A래. B랑 C. 그러니까 노조랑 영업팀 이렇게 두 개. 기업에 해당되는 사회 집단의 수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이다. A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공동사회이다. 아니다. 이익사회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이익사회입니다. 여기 공동사회인 거 있나요? 공동사회는 자발적 의지로 형성이 된 사회 집단을 말하죠. 근데 그런 집단 없습니다. 가족이나 또래 집단 없어요. 다 선택적 의지에 의해서 결합이 된 이익사회입니다. B는 땡땡 회사 영업팀이다. 아니다. 지금 노동조합이라고 했다. C는 A보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C, 영업팀은 가입과 탈퇴가 더 까다롭죠. 얘는 원래 공식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자발적 결사체, 게다가 친목 집단이고 당연히 이 A가 이 동호회가 가입과 탈퇴가 더 자유롭습니다. 틀렸고 시민단체 가다. 지금 가는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그리고 공식 조직입니다.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식 조직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게 이 개념을 다 정확히 알아야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례가 어떤 사회 집단에 해당되는지 파악을 하게 만드는 되게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8번 하겠습니다. 8번.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에 하나이다. 다음은 사회 조직 형태 A, B에 대한 수행평가 및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관료제, 탈관료제. 지금 A가 B보다 강하거나 높다고 평가되는 비교 기준 세 가지 제시하기. 그러니까 A가 B보다 강한 거. 그러니까 어쨌든 A의 특징을 설명한 건데, 한번 얘가 설명한 게,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설명한지 보고 거기서 몇 점 맞췄는지 한번 보면 알 수 있겠죠. 조직의 유연성 정도가 더 큰 것은 탈관료제죠. 관료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정도. 분산됐다는 거는 그만큼 위에랑 아래랑, 위에 계급이랑 아래 계급이랑 어느 정도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이 많이 됐다. 그 말은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관료제가 그렇죠. 근데 2점이라니까 지금 만약에 관료제였으면은 이미 얘가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었봤자 1점밖에 못 받죠. 그러니까 이미 2점을 획득했고, 관료제의 경우엔 이 2점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지금 A는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경우의 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2점만 획득해야 되니까, 탈관료제에 대해 설명하고 2점만 획득해야 되니까 이 가에는 관료제의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 A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 A가 탈관료제인데 이 가가 틀린 설명이 돼야 2점만 받으니까 가에는 지금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을도 지금 똑같이 갑, 을 나눴다고 해서 얘는 B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얘도 똑같이 A가 B보다 강하고 높다고 평가되는 기준 세 가지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A는 지금 탈관료제라는 거 밝혀졌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업무의 세분화 정도, 얘는 관료제죠. 그렇죠? 전문화, 분업화, 이게 관료제의 특징이었잖아요. 전문화, 분업화, 세분화. 능력 및 업적에 따른 보상의 중시 정도, 얘가 탈관료제. 관료제는 업적 능력이 아니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경력이었죠. 그래서 탈관료제. 지금 이렇게 하면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현재 1점이 됩니다. 기억이 근데 몇 점인지 안 나왔네요. 나는 아직 블랭크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A는 지금 탈관료제, B는 관료제죠. 1번부터 가볼게요. 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가 등장했다. 거꾸로죠. B,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탈관료제가 등장했습니다. 2번, B는 A와 달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중시한다. 달리가 틀렸죠. 둘 다 공식 조직의 운영 형태로서 당연히 둘 다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원합니다. 다만 그 운영 형태에 있어서 방법적 측면이 다른 것 뿐이에요. 가에는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정도가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강하보다 높다고 평가되는데 중간 관리층의 역할의 비중 정도가 높은 거 관료제가 되죠. 관료제는 이렇게 돼 있어서 얘 의사결정 권한을 잡고 얘는 현장에 투입이 안 되니까 이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관료제에 대한 설명인데 얘가 원래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얘 지금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하고 2점만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얘 탈관료제를 설명할 때 틀린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얘 지금 3번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틀렸고, 나가 규약과 절차에 따른 과업 수행의 중시 정도면 이거는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은 기억은 2점이다. 아니다. 1점이다.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그러면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은 한 개밖에 없는 게 되니까 1점이죠. 틀렸고. 그리고 기억이 1점이면은 가나 모두에, 그러니까 지금 맞는 설명은 1점이면은 두 번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지금 틀린 설명 들어가야 됩니다. 권한과 가나 모두의 권한과 책임의 위계서열화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1점 틀린 거니까 얘도 관료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얘도 아까 관료제 설명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위계서열화 정도면 얘 관료제 특징 맞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죠. 틀린 설명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서 챕터 6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챕터 7 일탈행동 쪽 그쪽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또 문제를 미리 풀어왔길 바랄게요. 6번 이런 거 나왔습니다. 일단은 일탈이론 AC를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A부터 C까지는 낙인 이론, 머튼 아노미, 그리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자, 먼저 한번 이
다 주어지진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힌트를 한번 캐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개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둘 미시적 관점의 공통점이죠. 상호작용 과정의 중요시 여기는 것.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실선이 yes잖아요. yes.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A랑 B는 각각 낙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이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이 과정에 주목하지 않고 구조에 주목하는 것 그런 게 있죠. 지금 머튼 아노미 얘는 C가 될 수밖에 없죠. 얘는 그래서 무조건 머튼이다. A, B는 어쨌든 이 둘 중 하나인데 아직 뭐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고 이 그러면 나번 질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C는 무조건 머튼 아노미 이론이 된다. 이렇게 알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고르랬죠. C는 일탈 행동의 속성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이 된다고 본다.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지금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낙인 이론. A가 차별 교제 이론이면 얘가 차별 교제 이론이면 B는 그러면 남은 거는 차별 교제 이론이 되겠죠. B는 사회 사람들의 부정적 평판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이론이다. 아, 저 B는 지금 얘가 차별 교제 이론이니까 A가 차별 교제 이론이니까 B는 낙인 이론이 되겠죠. 근데 낙인 이론은 이 부정적 평판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입장이죠. 이런 부정적 평판이 개인한테 낙인을 씌우면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돼서 그래서 일탈을 저지른다라고 보는 게 낙인 이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틀린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가의 이 질문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거야. 이거는 지금 머튼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지금 C가 머튼인데 이렇게 실선으로 가고 있죠. 실선은 지금 아니오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얘가 머튼의 아노미라는 건데 얘는 아까 미시적 관점의 이론이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3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가 차별적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가? 차별적 제재.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규정하는 거. 문제한텐 문제라고 하고 모범생은 봐주는 거. 그런 차별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건 낙인 이론이죠. 여기에 낙인 이론인가 이 제재를 원인으로 하는가 하면은 B가 낙인 이론이 될 겁니다. B가 낙인 이론이면은 A는 차별 규제 이론이고. 근데 그 A를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일탈자와 접촉 차단을 강조한다. 그렇죠. 차별 규제 이론의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남은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B가 일탈의 원인에 2차적 일탈의 원인에 규명을 하는 데 초점을 두는 이론이라면 B가 낙인 이론이란 소리죠. 그렇다면 나에는 일탈 행동이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또래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학습되는 과정, 지식과 기술과 그 일탈 행동에 대한 가치를 학습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차별 규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네, 두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번, 8번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음 세 개의 질문에서 A의 응답이 예인 질문은 3개, B의 응답이 예인 질문 1개이다. 그리고 A, B는 각각 낙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래요. 그러면 3개, 이 A는 예인 질문이 3개니까 지금 여기 항목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모두 다 A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봅시다. 한번. 각각 뭘 설명하고 있는지. 최초의 일탈 행동보다 반복적 일탈 행동에 주목하는가? 이거 낙인 이론이죠. 낙인 이론. 1차적 일탈, 후 2차적 일탈. 여기에 주목을 하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부정적 평판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가? 부정적 평판, 부정적인 의미부여. 얘도 낙인 이론이고. 그러면 A는 어쨌든 낙인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 가에 들어갈 말은 낙인 이론과 차별 규제 이론 모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A는 낙인 이론이고 B는 차별 규제 이론이 되는 거겠죠. A는 행동의 속성에 의해 일탈이 규정된다고 보는가? 아니다.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 일탈이 규정된다고 보는 거는 일탈이 객관적으로 규정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을 하면은 얘는 그러니까 규범을 위반한다 라는 속성이 있다고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탈 행동은
정해진 거예요. 이 규범에 의해서.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은 객관적으로 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정이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틀렸고. B는 일탈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일탈 행동의 학습 과정으로 주목한다. 그렇죠.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나쁜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B는 A와 달리 일탈자로서의 자아 정체성 형성 과정에 주목한다. 아니다. 둘 다. 그러니까 더 자아 정체성 형성 과정에 더 중시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A고, 그리고 자아 정체성 형성은 어쨌든 그 미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시 여기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가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그렇다. 왜냐하면 둘 다 미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다 라고 되겠고, 마지막 8번 문제 하겠습니다. 카드 이런 폭력적인 문제 나와도 내가 구조화되어 있는 나의 지식, 이해를 바탕으로 그냥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러한 카드 뽑기 유형 같은 게 다른 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 만나면 매우 폭력적이어서 당황스럽겠지만, 이것도 그냥 하나의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걸 바탕으로 풀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맞으면 1점, 틀리면 빵점 주고, 2장 뽑아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한다. 그리고 2장씩 뽑았는데 한 번 뽑은 카드는 다시 상자에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복은 없다. 똑같은 카드 2번 뽑는 일 없다. 이 소리고, 갑은 카드 1, 3 뽑았고 을은 1, 4 뽑았대요. 그리고 을이 게임에서 이겼대요. 을이 승리. 어쨌든 갑은 1, 3을 뽑았고 을은 2, 4를 뽑았는데 을이 이겼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을이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죠. 점수. 일단 2개씩 뽑았으니까 하나 맞으면 1점 주니까 제일 많이 맞았을 때는 2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 갑이 빵점을 맞고 을이 1점 혹은 2점을 얻었을 때, 그렇죠. 그때도 을이 이기는 게 되겠죠. 혹은 갑이 1점을 받고 을이 2점을 얻었을 때, 이때도 을이 이기게 되겠죠. 갑이 2점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면 비기거나 을이 지는 거니까 안 되죠. 이 경우에서 2개 중 하나인데, 그럼 먼저 이 각각의 카드에서 말하는 사례들이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 볼게요. 맞게 A가 B가 각각 어떤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볼게요. A는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상호작용 맥락을 중요시한다. 여기서 상호작용 맥락을 중요시 여기는 건 차별교제 이론이죠. A는 똑같이 일탈 행동이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얘도 차별교제 이론이죠. B, 이제 카드 3은 B.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강조한다. 얘도 차별교제 이론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카드 1, 2, 3 중에 모순되는 게 있어요. 얘는 둘 다 셋 다 차별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데, 얘네 둘은 지금 A가 차별교제 이론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B가 차별교제 이론이라고 하고 있는 게 되겠죠. 어차피 하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어야 되니까 카드 1, 2가 맞거나 카드 3이 맞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카드 4는 B는 일탈 행동에 대한 원인으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에 찾는다. 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갑은 카드 1, 3을 뽑았는데 둘 다 차별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 그 주체가 하나는 A고 카드 1은 A고 카드 3은 B죠. 그러면 1점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하나는 반드시 A, B 중 하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고 하나는 차별교제 이론이니까 둘 다 지금 차별교제 이론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갑은 지금 1점이에요. 1점. 갑이 1점이면은 경우의 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갑이 1이면 을이 2여야만 이겨요. 그래서 갑은 1점이고 을은 2점이에요. 근데 을은 2점이라는 소리는 하나 맞출 때마다 하나씩 점수를 주는데 지금 둘 다 맞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둘 다 옳은 소리라는 게 돼요. 둘 다 옳은 말을 하고 있다. 맞는 말을 설명하는 카드다. 그러면 둘 다 맞는 말이니까 A는 차별교제 이론, B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오케이.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A는 지금 차별교제 이론 잘 설명하고 있고 카드 1. 근데 지금 카드 3이 B는 원래 머튼의 아노미 이론인데 얘는 차별교제 이론 설명하고 있으니까 카드 3이 지금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이 카드 1만 맞춰가지고 1점을 얻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 4장의 카드 중에서 카드 3에 적힌 내용만 옳지 않다. 그렇다. 지금 얘 빼고는 다 맞죠. 카드 2장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값이 0점, 을이 1점이 아니라 지금 2점수죠. 이거밖에 경우의 수가 안 나오죠. 값이 1점, 을은 2점이다. A. 차별 규제 이론은 차별적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강조하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얘는 일탈자와 어울려서 그 일탈의 기술과 가치를 습득하는 상호작용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B. 머튼 아노미 이론은 일탈 행동이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본다. 그렇다. 여기 나온 게 이 괴리가 원인이고 어쨌든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정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따로 풀어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아까 말했던 대로 조금 어렵고 그리고 뭐 이런 질문도 하던데 그 프린트에 조금 부족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수집 절차래. 그 양적 연구 절차. 이제 프린트에 마지막 그러니까 연구 결과 일반화 이 다음에 그 연구 결과의 활용 부분이 빠졌어요. 이거 꼭 제가 저번에도 원래 그 이거 빠졌다고 다시 써주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혹시 수정을 안 했다면 이거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각각 가치, 계획, 가치, 중립 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도 애들이 그 프린트 안 적겠다고 헷갈린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또 그 연구 절차 그쪽 자료집 방법 그쪽 부분에 표본 부분이 표본이라고만 적혀 있고 필기를 못한 친구들이 조금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표본은 어쨌든 저번에 제가 루즈벨트 대통령, 알프 랜던 이렇게 둘이 붙은 사례를 통해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죠.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가 되어야 일반화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체로 일반화를 할 수 있다.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요.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거는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확률로 그러니까 동질성을 확보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랜덤 추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친구들이 프린트에서 조금 설명이 부실하다고 했던 내용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면서 이제 시험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격리 수고하셨고 다음 주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